자, 안녕하세요. G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죠. 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지분을 보유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산업을 먼저 보고,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이런 부분에 사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이런 AI 로봇 업종도 주가 상승률이 있기 전에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자, 다만 기존에 있던 모든 업체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조 넘는 이런 시가총액도 지금의 실적은 거의 안 나온다. 15억밖에 안 나온다. 즉 지금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유진 로봇은요 굳이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제가 자사운용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 자,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자, 199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사실 1세대 로봇 회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과는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이 기업은요 지금의 어떠한 인공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처음 시초가 뭐냐면, 자, 에브리봇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홈쇼핑을 틀게 되면 홈쇼핑에 에브리봇과 이 유진 로봇의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로봇 청소기였죠. 자, 우리 로봇 청소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워낙 똑똑해야 됩니까? 알파고처럼 로봇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죠. 벽에 부딪히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공간 감지 능력만 있게 되면 이런 로봇 청소기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대중화가 되고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원가 자체, 즉 판매가 자체가 마진이 좋지 않게 됐다는 거죠. 수익성은 그래서 2개년도 적자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로봇이든 로봇인데 왜 성장하지 못하는 로봇이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성장할 수 있는 로봇이고, 그리고 현재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삼성이죠. 자, 삼성은 일단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니네들의 기술력을 믿으니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이라는 걸 들어왔다는 게, 사실 이 로봇 기업이든 어떠한 신생 기업들은 연구 개발비에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차입 형식으로 주는 거는 부채가 되죠. 자, 돈을 빌려주면 부채가 되죠. 다만 주식으로 받아가게 되면 자본이 돼요. 기업 입장에선 부채 비율이 높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빚이 많아지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도 역시나 최대 주주의 몸통을 쫓아가게 되면, 그쵸? 가전회사, 로봇 청소기 회사, 밀레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현재의 적자가 나더라도, 2개년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 모기업, 최대 주주 50% 지분을 들고 있는 이 기업 때문에 어떠한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 시장에서 유진 로봇이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예요? LG U+와 협력.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해석 구조는 LG가 로봇에 투자하는구나. 자,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나가다가 볼을 찾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꽝을 맞춰갖고요, 꽝을 잡았다, 이런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실수할 수 있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연히 맞춘 것밖에 안 돼요. 왜?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다시 바꿔내더라도 풀 수 있죠. 자, 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왜 오르는지,
왜 선호하는지, 이 동종 업종이 움직일 때 포함이 되긴 하지만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언제고 왜 조정이 있고 상승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능형 로봇 아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알파고처럼 생각하는 로봇은 아니다라는 건데 뭐냐면 청소기 로봇을 담당하다가 뭘로 진화했다? 예, LG U+는 단순히 5G에 대한 부분을 협력하는 거고요. 왜? 로봇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통신이 필요하죠. 자,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겠다라고 손을 내밀었던 거고, 얘는 물류 자동화 로봇입니다. 자, 물류 자동화 로봇이 뭘까? 자, 500kg까지 실는 고카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큰 어떤 쿠팡이라는 데 가면 이런 게 있죠. 그 부분에 또 세분화된 미세 공정이 있다고요. 이 고카트가 다니면서 요건 여기 놔야 되는구나. 300kg짜리 여기 놔야 되는구나. 여기는 또 여기 놔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입력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 30%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완전 자율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완전 자율 로봇이 아니라고. 물류 자동화 로봇.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 성장 가치가 있는데 단 우리가 얼마 팔았는데 손실이 났다.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뭐예요? 장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해야 되지. 단순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할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3자 배정, 즉 밀레라는 업체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날짜가 남아 있어요. 아시죠?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010-622-8706으로 유진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 일정 말씀드릴 텐데 주가가 어느 부분까지 가는 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그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2차 전지 최근에도 어떠한 공매도 펀드 때문에 빠졌죠. AI 글로벌 시장의 구글, 알파벳,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 성장의 날개를 달고 산업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변동성 2차 전지든 단기 반등이 오게 되면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그 본인들이 만일에 들고 있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든 정확한 그 일정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단기 거래, 이벤트 거래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유진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밀레라는 기업에서 증자, 3자 배정 유상 증자 일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단기 이벤트로 끌어내시고 이 종목이 오를 최근에 로봇 때문에 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무슨 로봇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지능형 로봇이에요? 서비스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이에요? 뭐예요? 물류 자동화 로봇이죠. 물류 자동화 로봇이 누가 있을까? 오늘은 조정을 받는 포스코 DX. 자, 이 기업이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다? 포스코 ICT라고 기억하시죠? 이게 뭔 기업이냐면 이마트든 큰 업체에 가보면 지하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게 다 거의 대부분 70%가 포스코 ICT였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마진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 ICT는 어떻게 된다? ICT 사업부, 즉 충전 사업부를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업에 있었던 로봇, 물류, 자동화 이쪽으로 올인을 하게 되죠. 자, 포스코의 주가가 오를 때 이 부분까지 뭘로 올랐다? 포스코가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급등을 했죠. 자, 이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레벨업이 있었던 부분은 뭐예요? 그쵸?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절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공매도 쳤던 애들이 공매도를 갚는 거죠. 자, 이전 상장하게 되면 과거에 셀트리온이 그랬죠.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갈 때 공매도 쳤던 애들이 사서 갚아야죠. 자,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얘가 100% 사업부가 뭘로 돼 있다? 자동, 물류와 사업부. 자, 그러면 얘는 조 단위가 다르잖아, 지금. 그쵸? 8조. 근데 유진 로봇은 5천억도 안 돼요. 이 단순 함수에 야, 우리도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로봇이다.
근데 다만 그 로봇 중에서 얘를 참조한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밀레의 3자 배정 인축. 자, 로봇이 올라가서 나도 오른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가니까 나도 간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2차 전지 에코프로만 날린 거 아닙니까? 판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 유진 로봇이라는 거에 편승을 했다는 거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편승을 했다는 건 맞아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에 있는, 자,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왜 오른지 말씀드렸죠? 자동화 물류 로봇. 그게 바로 포스코 DX. 몇 조짜리? 얘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죠? 그러면 자동 물류와 로봇에서 코스닥에서 존재하는 건 얘밖에 없지. 그 프리미엄을 일부분 얹어주는 거라고. 모든 로봇이 올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물론 자 볼게. 휴림 로봇이라고 있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얘도 로봇이잖아. 얘도 1세대 로봇이에요. 오히려 199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왜 이게 주가가 안 좋을까? 산업용 로봇이고 서비스 로봇이라고. 어느 로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 단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요 50점은 넘습니다. 왜? 지금 2차 전지라는 에코프로에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공매도 펀드 9월 1일부터 나온다. 즉 여러분들에게 유진 로봇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예요? 첫 번째, 밀레라는 대기업에서 그쵸?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왜? 실적을 동반하지 못하니 당연히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차입으로 할까? 아니지. 주식으로 자본을 하겠지. 왜? 부채 비율이 올라가 버리거든. 주식으로 3자 배정이든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본이 되잖아. 쉽게 돈 빌린 게 아닌 게 됐다라는 거고 3개년도 적자가 되게 되면 이게 애매해지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라는 8조 원이 넘는 이 자동화 물류 로봇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 그럼 코스닥에 있는 자동화 물류기 이 로봇은 얘밖에 없다고. 제가 오늘 좀 말이 매끄럽지 않아도 목소리 들으면 아시죠? 최근 금융기관 상대로 해서 얘네들은 한 30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해달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흐름을 좀 제시해달라 해서 저희가 이 위탁을 맡아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도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남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거다. 아시죠? 자,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잘 되라는 뜻에서 해도 들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유튜브 취미로 좀 했을 때도 100만 명 유튜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키지 않아서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할 거면 필요 없어요. 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한테도 50점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종목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만 잘해도 얘를 살 수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여기까지만 잘 봐도 산업까지 2배. 여기까지 보면 4배. 솔팅. 여기만 잘해도 8배까지 수익이 난다. 한 예로, 자, 이 AI를 떠나서 시장이 어땠어요? 우리 시장이 아니고, 우리 시장은 그냥 플랫 시장.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이 2%의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했죠. 금리 인상. 왜? 이 2%대의 인플레이션을 넘길 것 같다. 즉,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될 것 같다. 물가 가치가 높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말 하잖아. 이때까지는 경계하라 했지. 판을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 실업률이 올랐다. 이 뜻은 뭐냐? 악재지만 돈을 풀어놓은 거를 죄버리려고 했더니 다시 이런 악재가 나와서 쏘 멈추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박스권이 시장이 되겠구나. 그때 시장을 점검을 하는 거야.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글로벌 시장이 움직여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자동화 물류 쪽으로 떠들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지금 미국 시장 코로나 때도 백신과 치료제 산업이었지.
정말 큰 판이었잖아. 고치자 마냐. 근데 우리 시장만 이걸 원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시장의 숙제였잖아.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진 로봇은 몇 점짜리? 지금 했으면 50점, 60점짜리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의 픽이. 왜? 시장에 움직였던, 자, 시장은 플랫하게 움직일 거다. 미국이. 그러면 산업은 어떻게 됐다? 구글, 알파벳. 또 뭐가 있어? 네, 엔비디아. 자,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먼저 나왔지? 그리고 매출액 사상 최고치지? AI 반도체. 1부분. 구글은 뭐야? 유튜브, 알고리즘, AI. 그 다음에 알파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했던 애죠? 알파고. 자, 모두 신고가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삼박자에 있는 업종들의 종목들을 찾아놔야지. 얘가 걔랑 관련 있나? 없잖아. 국내 시장의 포스코 DX라고 하는 얘에 대한 빈 공간을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걸로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의 주가 상승은 여기서는 제가 한번 때려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쉬었다 가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 밀레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는 일정, 이 부분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재무 구조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힘을 더 넣어준다는 거잖아. 그쵸? 이 부분의 특색에 맞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국내 시장에 한정된 이슈고, 로봇이라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뭐 생각하는 로봇이죠. 그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자동화 물류 로봇, 얘가 포함된 건 포스코 DX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주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판 중에서 여기에 분류가 됐다라고 해서 체킹하는 연습. 그러면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될 때는 그 부분은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고고 아니라고. 왜 앞으로만 가려고 해. 때로는 쉬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들도 찾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잘 찾아냈다고 하면 손실을 0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린룸, 파운드리, 팹리스, 전공정, 후공정, 거기서 솔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글 알파고까지 봤다고 치자. 거기서 로봇을 나왔는데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자동 물류화 로봇. 근데 이름에 로봇 들어가면 그냥 로봇 하면 나중에 어느 시장을 이끌어버리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단기적인 이슈지만 이런 큰 변동성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단기적인 이벤트.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 거를 고려하지 말라고. 그건 시장의 업종의 수급들이 움직이는 과정이니까. 왜? 많이 올랐잖아, 실질적으로. 아닌가요?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고 고메드 펀드 나와서 빠지는 거고, 최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판 중에서 이런 겁니다. 자, 루닛이라고 하는 게 AI 진단.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 쪽인 흐름이 좋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쉬었던 부분에 갭을 메꿔주고 있잖아. 한미 반도체. 그쵸? 그리고 조비? 이런 것들 이거 단기 테마인데, 자, 이런 거는 시장의 그 빈 공간을 찾아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판을 움직이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왜? 시장에는 잘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라는 100조 시장, 코스닥, 그리고 뭐가 있다? 반도체 80조, 바이오 몇 조? 70조. 이 세 개 판이 코스닥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이 세 업종을 같이 올라버리게 되면 코스닥이 급등 나올 거 아닙니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 글로벌 시장은 플랫이라고. 우리 시장도 플랫이라고. 하나를 때리게 되면, 제가 과거에 1000억 운용했을 때도 항상 스타펀드 매니저, 인터넷 쳐보세요. 저 뜨는지. 헤지펀드까지 운용했었는데, 왜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상위권의 스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냐?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저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유가 반도체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업종이 바뀌어 나갈 때, 산업의 사이클이 바뀔 때, 그때, 즉 산업의 사이클은 어려운 말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모래판에서, 자, 돌 위에서, 자갈 위에서
축구라는 거랑 볼을 차는 거랑 잔디밭 위에서 볼을 차는 거랑 어느 게 확률이 커요? 얘가 크지. 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은 변한 게 없어. 지금의 그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 뿐이지. LGU 플러스가 뭐 5G 한다고 해서 뭐가 중요해? 이거 뭐 한두 번 5G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거예요? 신기술입니까? 7, 8년 전부터 썼던 거고 다시 그냥 한다는 것 뿐이잖아. 다만 기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산업, 로봇 산업이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놓고 봅시다. 바이오는 어제까지 올랐다. 왜 그럴까? 그동안 빠져 있었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지. 학회가 남아있지. 단순히 이 정도의 그룹만, 이 단기적인 반등의 힘의 균형만 느낄 줄 알면 8배까지 간다고. 거기에 종목까지 잘 찾으면 10배가 넘어가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유진로봇은 무슨 기업이다? 자동화 물류 기업이다. 그리고 자동화 로봇 기업이다. 얘를 참조할 수 있는 지표는 로봇이란 판을 미래를 보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정 상장하면서 그 부분에 프리미엄을 일부분 들어간 거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일정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유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 주주 밀레가 최근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죠. 네, 추가적인 지분 분명히 단기적인 호재거리 나옵니다. 주가를 예측하지 마세요. 산업의 흐름대로 비중에 대한 이렇게 하나 몰빵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반드시 단기적인 이벤트는 받아가십시오. 제가 그런 나름 이제 저희 연구소도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이 올해 50입니다.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어서 다른 데서 뭘 듣는 것보다 이렇게 시장보다 5분 정도가 빨라요. 자, 볼게요. 오늘 것까지만 봅시다. 자, 이렇게 노을 미디어젠, 뭐 SPC 감속기, 두산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다 로봇이잖아. 오늘 자 그리고 뭐 코스닥 뭐 이렇게 해서 포스코 DX 빠져서 그렇다. 자, 이렇게 조비는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건데 뭐 대동도 역시나 이 로봇이에요. 로봇으로 좀 그 농기계 업체가 변화된다 이런 이슈고. 종목을 깊게 공부하는 거는요, 애널리스트가 하면 돼요. 우리는 시장의 판을 이해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조비. 이제까지 수익이 아니었는데 아까 수익 났죠? 자, 여기 9시 8분에 제가 올려드리죠. 자, 9시 8분에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러시아에서 곡물, 이런 부분 지원 안 한다. 자, 그리고 8시 5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조금 가볍게 다룰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탄소기술.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말할 겁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고, 13일 화이팅. 어제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셔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자 B2 조심해라. 지금 신용융자 최고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조정에는 빠른 속도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유진로봇 여기 보유하신 분들 20%다 보내주십니까? 시간 날 때 제가 보내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뭐 하여튼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고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시장보다는 한 5분 정도 빠를 겁니다. 예, 어떠한 시장 판때기가 움직이고 있고 산업과 업종이 움직이는지 그 시속 게임에 본인의 몸이 편승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로봇이 오르는데 없든가 또는 로봇인데 같은 색깔의 로봇이 아닌데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 자동화 물류가 뭐 앞으로 뭐 100조 원 시장이다 하면 알아내야지 내가 오르는 걸.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로봇이 안 올라서 술안매로 오르는구나.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나가야 될 축제를 모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대응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동화 물류 로봇과는 조금 다르지만 밀레라는 업체가 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이 잡혀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부분에 있든 간에 단기적인 이벤트는 분명 크게 나옵니다. 적어도 한 25%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유진이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